자, 198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나와 있죠? 자, 칠판을 봐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확인 설명서, 이것은 자기가 설명했던 내용을 서면화시키는 거죠? 이걸 작성 의무가 나와 있는데, 이 확인 설명서는 법에 정한 서식이 있습니까? 법정 서식. 있어. 이거에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서식만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정 서식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 있다고 배웠습니까? 없다고 배웠어요? 이 앞뒤에 배웠는데. 있는데 권장. 법정 서식 있습니다. 있는데 권장.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는 있고, 아까 이거 배웠는데 있다고.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는 있어. 그럼 없는 거 하나 있죠? 거래계약서. 좀 이따 배울 거래계약서는 없어요. 거래계약서만 없고 다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없는데 정해서 권장.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는데 권장. 됐습니까? 예. 그럼 서식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 1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2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3이 토지 확인설명서,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설명서. 그럼 서식이 몇 가지? 주택중개서면 주거용 쓰고, 상가했으면 비주거용 쓰고, 토지중개하면 토지 쓰고, 임목중개하면 임목. 서식 4가지. 자, 그러면 이 작성 의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개공이죠? 할 수 있는 자는 서공. 자, 이것도 비슷하죠? 가능자는 서속공인 중개사. 중개보조는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자, 그러면 몇 부 작성한다 그랬어요? 3부. 양쪽 하나 주겠죠? 한 부는 보통 개공이 보관하게 됐어요. 몇 년? 3년 보관합니다. 3년. 원본, 사본, 전자문서. 됐어요? 자, 근데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자계약 맺으면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자동 보관되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보관도 복습.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한다고 배웠어요? 구체계약은 몇 년 보관 규정이 없다고 했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확인설명서 3년. 좀 이따 배울 거래계약서는 5년. 그렇지.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작성 시기는 언제 합니까? 작성 시기. 중개 완성시. 계약서 쓸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로 설명하고 바로 쓰지 않아요? 그렇죠. 계약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뭐 설명한다고 해서 다 계약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같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 설명서 밑에 보면 서명하고 날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밑입니다. 그럼 서명도 하고 둘 다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서명 및 날인 해야 합니까? 개공이 하고. 중개행위를 한 서공이 같이 일을 했으면 함께 이게 함께란 뜻이에요. 서명 및 날인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 그래서 대부분 서공이 여기서 할 수 있다. 설명하는 것도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서명 날인은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자주 틀려요. 앞에서 할 수 있다를 배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서명 날인은 미다고 한다. 이것만 신경 쓰면 절대 안 틀려. 미다고 한다. 정리되고 있죠? 자, 확인 설명서 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줄? 자, 작성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198쪽입니다. 개공은 확인 설명서 작성 권한도 있고 작성 의무도 있다. 밑줄 그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서공은 확인 설명 작성 권한은 있으나 의무는 없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작성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보조는 아예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작성 시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기 몇 줄 것이고. 자, 교부 대상자 첫째 줄 후단. 거래 당사자 교부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이 말은 일방이다, 쌍방이다. 쌍방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단 몇 년 보관하라? 3년.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개공공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및 동그라미. 및 날인. 밑이요? 네, 좋았어요. 자, 그리고 법인은 누가 해야 돼요? 대표자. 동그라미 2번 차례 대표자 동그라미 분사하면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임원이 다 한 게 아니라고 한 사람만 하면 돼요. 법인은 대표자, 분사함수는 누가? 책임자. 그분들이 하고. 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서공은 당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같이 했으면 같이 한다고 밑하고 동그라미 쓰세요. 한다고 밑. 그래서 서명 날인은 밑하고 한다만 있나만 보면 돼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공동 중개는 한 사람만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5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재 한번 봐드릴게요. 자, 199페이지 제재 나와 있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개공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아까 밑줄 그었죠? 근데 서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서공은 500만 원 아니에요. 서공은 똑같은 행위를 위반해도 자격정지 사유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확인설명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개공은 무슨 정지? 업무정지. 서공은 자격정지. 그 다음에 교부보존 동그라미. 확인설명서 교부보존도. 교부보존은 오로지 개공이 할 일이거든요. 그럼 개공이 위반하면 뭐다? 업무정지. 서공은 제재가 있어 없어? 왜? 교부보존은 오로지 누가 할 일이다? 개공.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밑줄 그은 거 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료 한번 봐드릴게요. 자료 보시게 되면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 사유를 보세요. 1페이지. 처분 1페이지. 처분 1페이지. 행정처분 사유 나와 있습니까? 자격정지 사유 왼쪽 밑에부터 보세요.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부과된다 그랬어요? 서공. 그래서 방금 했던 거 동그라미 3번, 4번 밑줄 보세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개공은 500만 원이지만 서공은 자격정지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자격정지. 자, 오른쪽 업무정지 보세요. 업무정지는 6번하고 7번입니다. 자, 개공이 확인설명 교부보존도 교부보존하지 않거나 7번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무슨 정지? 업무정지.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러니까 500만 원 아까 밑줄 그었으니까 나놓고 됐습니까? 예, 그거 방금 했던 내용이니까 이제 오늘 배웠던 거 오늘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예, 그래야지 자꾸 눈에다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가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있습니까? 예. 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내용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어디를 보면 됩니까? 어떻게? 그렇지, 자연스럽게. 자, 저는 항상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떨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이란 것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갑하고 을.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계약도 거래계약이죠. 그러면 개공 소개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누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개공이 의무죠.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거래계약, 개공은 거래계약서 작성할 의무가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무슨 계약서요? 거래계약서. 자, 이건 법정 서식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방금 했잖아요. 법에 정한 서식이 없어. 그럼 아무 서식에 써도 돼요. 문방구에서 사다 써도 되고, 협회에서 제공한 서식 써도 되고, 또 뭐 요즘 서식 파는 데도 많잖아, 인터넷에. 거기서 다운받아서 써도 되고. 됐죠? 자,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서식을 쓰자고 권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해서 권장할 수 있죠? 그럼 거부해도 돼요, 권장사항이니까. 그럼 이건 몇 부 작성? 세부. 일반 교부요, 쌍방. 쌍방. 자, 한 분은 개공이 보통 보관한다 그랬죠? 몇 년? 5년. 방금 연습했는데 5년 보관하라 그랬잖아요. 자, 보관 다시. 일반 중개계약서는 구체적 보관 규정이 있다 없다? 전속은 3년.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5년. 그렇죠? 법정 서식은 다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 금액도 이걸 거짓 기재를 하라 하지 말라? 이중계약서 쓰라 쓰지 말라? 자, 이것은 뭐 내용이야. 한 번 들어보면 절대 안 잊어먹을 거고. 그러면 이거 위반했을 때 개공은 어떤 죄에 들어갑니까? 자, 한번 찍어봐. 징역벌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징역벌금. 이중계약서 쓰고, 업계약서 뭐 다운계약서 뭐 쓴다 할지, 거짓 기재한다 할지. 징역벌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요? 징역벌금은 없어요. 근데 출제자는 꼭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요. 또 그럴 것 같거든. 있을 것 같아서 내요. 없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냐?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상대적 등록 취소 같은 개념이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건 다 업무정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서공은 자격정지입니다. 근데 징역벌금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것만 주의.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쓸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제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9가지나 됩니다. 9가지. 많지는 않죠? 많지 않죠? 9가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쉬워요. 생각하면 이것은 책 보고 이따 책 보면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도 서명하고 날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 또는요, 밋이요. 밋.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밋은 딱 2가지. 확인설명서하고 어디만? 그래, 방금 배운 것만 밋이야. 나머지 전부 또는요. 일반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전속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 다 서명 또는이거든요. 그러니까 밋은 2군데밖에 안 나와요. 방금 배웠던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이 2군데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까? 개공. 그리고 중개인이란 서공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밋하고 한다. 똑같아요. 확인설명서하고. 이해됐죠? 자, 다 끝났어요. 제재만 빼고 다 끝났습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1번 작성 의무자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2줄 밑줄그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공이 권한하고 의무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2줄 밑줄 긋습니까? 자, 2번 서공은 작성 권한은 있지만 무엇은 없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작성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3번 보조는 해 못해? 못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작성 시기 첫째 줄 중간 중개가 뭐가 될 때? 완성된 때 이 지문.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교부 대상자 보존기간 나와 있어요?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거래 당사에 교부하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몇 년 보관? 거기에 몇 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보관되면 제된다? 그 가로 안에 공인 전자문서 센터. 자동 전자계약하면 보관되니까 본인들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면 서명 또는이라 그랬어요? 밋이라 그랬어요? 밋 동그라미.
밑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법인 경우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한다 그랬어요? 대표자. 대표자 동그라미. 분사함수는 누구? 책임자 동그라미. 자,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임원들 다 한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밑줄. 서공이 당해 중개 행위를 한 경우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밋하고 뭐 한다. 이것만 주의하라 그랬어요. 밋하고 한다. 서공이 대부분 할 수 있다는데 서명 날인을 한답니다. 자, 큰 2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자, 양갈 1번서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 동그라미. 국장이 권장사항이란 거. 그 다음에 양갈 2번 별표 쳐놓고 9가지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이런 거 인적사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들어가죠. 물건의 표시. 이게 뭐예요? 소재질할지 면적. 이런 거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됩니다. 계약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계약일. 계약일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총 거래금액, 계약금,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들어가 있죠? 물건의 인도 일시, 언제 매수인에게 물건 넘겨줄 것인가 들어가고, 권리전의 내용 들어있죠? 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을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자, 8번 동그라미 주세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자, 그 옆에다가 확인 설명일자 X라고 적으세요. 자, 확인 설명일자가 아니라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일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확인 설명일자가 아니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자, 이거. 그 다음에 뒷페이지 마지막으로 그 마크 약정 특약사항이죠. 근데 주의할 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 밑줄 보세요. 9번 밑에. 우리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다 나오잖아요. 정보공개사항, 확인설명사항, 확인설명서 다 나오는데 거래계약서는 안 들어갑니다. 거래계약서. 이걸 섞어놓으면 나중에 못 잡아내. 지금은 잡아내겠죠. 한 일주일만 지나서 섞어놓으면 못 잡아낸다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거래계약서는 없어요. 거래계약서는 없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제재 한번 봐드릴게요. 자, 양갈 1번. 거래계약서 미작성, 즉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제재? 자, 그 동그라미 1번 업무정지입니다. 그 작성, 교부, 보존 동그라미.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됐어요? 그러면 서공이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다. 자격정지가 아니라 제재가 없어. 교부, 보존 이런 것은 서공에게 없어.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공이 위반하더라도 자격정지 아니에요. 작성할 수 있는 거지 의무는 없어요. 작성도 할 수 있는 것이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이것은 없으니까 제재가 없는 거예요. 2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개공이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서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들어갑니다. 자, 양가로 3번. 자,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2개 이상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지문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개공이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서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묶어놓고 징역벌금 없다고 적어놓으세요. 징역벌금 없습니다. 출제자는 꼭 1년하고 1천 이렇게 내거든요. 출제자는 꼭 1년하고 1천 이렇게 내요. 그러면 징역벌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되게 쉬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프린트 밑줄 그어드릴게요. 아까 프린트 있죠? 업무정지 보세요. 자격정지하고. 자, 1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사유. 1페이지. 동그라미 자격정지 사유부터 볼게요. 왼쪽 밑에 자격정지 사유 있어요?
자격정지 5번, 6번 밑줄 보세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뭘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썼다 있죠. 그건 누가 위반했다는 거예요? 서공. 그럼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사유는 8번하고 9번 있죠? 이건 누가 위반했다는 거예요? 개공. 작성, 교부, 보존. 동그라미. 이걸 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개공이 이걸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개공이 이걸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그런 거. 자, 오늘 제재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죠? 잊어먹더라도 한번 읽어두세요. 외우려고 노력해봐요.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왜냐면 나중에 재생이 빨라져요. 잊어먹더라도. 그리고 이제 자료를 눈에 익혀놓으면 또 나중에 금방 볼 수 있는 거고. 자, 끝. 자, TP 넘겨보세요. 5절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실무 쪽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놔놓고요. 나중에 실무할 때 한번 봐드릴게요. 5절은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14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손해배상 책임하고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장 제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설명을 할 건데,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칠판.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맞춰보세요. 개공이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해갖고 손해를 끼쳤어요. 이 사람이 건물 샀는데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얼마 손해가 발생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 맞춰봐야 돼요. 얼마? 1억? 2천.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돼. 1억 2천 손해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1억이라 안 하고 1억 2천을 했느냐?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개공은 손해배상 얼마까지 져줘야 돼요? 1억 2천 다 져야 돼요. 손해 난 만큼. 근데 이제, 개공이 돈이 없으면 을은 배상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보험 들어라 했죠? 보증. 자, 개인,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보험 얼마 들어야 돼? 1억 이상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1억 들었다 가정했을 때, 일단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1억 해결됐어? 안 됐어? 그러면 2천만 원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개공에게 직접 청구해야죠? 예, 보험회사는 보증 한도 내서만 해주니까. 그럼 2천만 원 청구해서 받아냈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1억 2천 해결 다 됐어요? 다 해결됐죠? 그러면 지금 보험회사는 누구 때문에 배상을 해준 거예요? 개공 때문에 해준 거잖아요. 그럼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개공은 책임 다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공 자신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가박을 의뢰인들, 타인을 위한 보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상 들어가요. 보증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이 파트가 이게 전부예요. 그렇죠? 거의 7절 다 끝나버렸네.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 볼게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입니다. 자,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 뭘 함에 있어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든 과실이든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것도 첫 번째로 넣어야 되죠.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했다?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무슨 사람?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안 했다? 이 말은 사무소를 어떻게 했다? 빌려줬다 이 말이에요.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했다 이 말이죠. 빌려줬다는 소리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자, 갑하고 을입니다. 갑하고 을. 자, 누구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까? A 개공.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무엇과 관련된 고의 과실만이 우리 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이라고 했어요? 중개행위. 그러면 중개행위와 관계없이 고의 과실로 손해 끼쳤다. 이것은 민법이든 도로교통법이든 다른 법상 문제예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은 무엇과 관련된? 중개행위가 뭐예요? 둘이 알선해 준 거죠? 그러면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하라 그랬어요? 판례 공부하라 그랬죠. 그럼 이건 중개행위가 보세요. 이 기준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중개행위냐 아니냐 기준 판례. 기준 판례가 뭐냐면 이 중개행위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 이것은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시험 자주 나온 판례예요. 개공 주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또 하나, 그러면 개공이 보통 중개지고 중개 보수를 받잖아요. 보수를 안 받고 무료 중개했다. 이건 중개행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본다는 게 판례. 그러면 무료 중개하더라도 사고 터지면 배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그럼 배운 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건 중개행위가 본 거 보세요. 자, 갑은 물건을 팔려고 내놓지를 않았어요. 물건 팔려고 내놓지 않았어요. 근데 개공이 을한테 가서 저 매물, 물건 사라고 꼬셨어요.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는데 사라고 꼬셨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래? 어떻게 된 거 보려고? 어떻게 된 거 보려고? 아주 좋았어요. 오랜만에 한 건 했어. 아주 좋았어요. 한 건 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그 매매 대금은 개공이 자기가 건네주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건네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물건 내놓지도 않았는데 뭘 건네줘? 그 매매 대금 갖고 날랐어, 개공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중개행위로 보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중개행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판례에서는 중개행위로 봐버려요. 이건 중개하고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중개는 물건 소개해 준 거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내놓지도 않았는데 저 물건 사라고 꼬셔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대금은 매매 대금 내가 갖다 주마 그러놓고 갖다 줬겠냐고. 물건 내놓지도 않았는데 매매 대금 갖고 날랐죠. 이것도 중개행위로 판례는 봐버려요. 그러면 이 판례에서는 중개행위 개념을 좁게 해석해요, 넓게 해석해요? 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 판례에서는 계약과 관련하면 무조건 중개행위로 봐버려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중개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는 별도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중개행위로 봐버려요. 그러면 개공은 손해배상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럼 보험회사도 해주겠죠.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니까. 그래, 안 그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세요. 고의란 것은 하자, 쉽게 말하면 하자를 알고, 개공이 알고 있는데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그럼 이 사람 손해 날 걸 알고 있는 상태. 과실이라는 것은 하자를 몰라서 못 가르쳐줬죠. 그렇죠? 부주의 때문에. 과실. 그러면 과실도 손해배상, 고의도 손해배상. 그래서 이제 손해 끼치는 것은 고의나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되는 과실 책임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무슨 책임 성격을 갖고 있다? 과실 책임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과실은 중과실인 경우만 책임을 졌고 경과실인데도 책임을 져야 돼요.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다 포함이 됩니다.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고용인. 소공보조원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고의나 과실로 손해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앞에 배웠죠? 그럼 피해자는 직접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사람 행위는 곧 누구 행위를 본다? 개공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요? 둘이 연대 책임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 관계는 과실 책임, 무과실. 무과실. 감독상 무과실을 했죠?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자, 그래서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과실 책임.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개공이 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빌려줬다는 소리죠. 근데 그 사무실에서 빌린 사람이 영업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끼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사무소 주인인 개공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때 책임은 과실 책임 관계요? 무과실 책임? 예? 과실 무과실? 무과실입니다. 자,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과실 책임.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도 무과실 책임 관계요.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줘 갖고 사고 터지면 사무소 주인은 빠져나갈 길이 있어 없어? 무조건 책임져야 돼. 그러면 사무소 빌려달라면 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친구가 빌려달라 해도 안 돼. 그럼 친구 안 한다래. 안 빌려주면 친구 안 한다래. 그래도 안 돼? 아, 친구 안 한다는데? 아, 안 해버려? 아주 독해. 좋았어요. 하여튼 빌려잡고 사고 터지면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뭐요? 거래 당사자의 거래 뭐다?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저 을이 지금 손해 얼마 났어요? 그러면 잠이 오겠냐고. 안 오겠죠. 한 달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서 정신적 손해 3천, 재산 손해 1억 2천, 1억 5천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법상은 오로지 무슨 손해만? 재산상 손해. 정신적은 물론 민법상 입증해갖고 청구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재산상.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정신적 손해까지는 안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건이 1번하고 2번 사이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든 고의 과실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그거 아닌 것 때문에 손해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면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증명책임. 피해자. 의뢰인 쪽에서 책임집니다. 저 의리 책임져야 돼. 저기서는 피해자가 지금 개공 쪽에서 지는 게 아니라. 그럼 뭘 입증을 해야 됩니까요? 손해 얼마? 1억 2천. 그리고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가? 개공인지 포조운인지 서공인지 이런 거 다 입증해야 되고 또 인과관계까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줄그로 갑니다. 자, 왼쪽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중개행위가 존재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요?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한 것은 뭘 공부하라 했어요? 발레. 자, 첫째 줄 일단 밑줄 그어보실래요? 동그라미 1번. 중개행위는 개공이 개공과 의뢰인과 중개계열 체결하고 거래계열 체결대로 알선하는 행위. 이거 중개행위 개념이고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이게 이제 기존 판례인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기존 판례인데 시험에 자주 나온 판례요. 자, 내가 동그라미 칠한 데만 치세요. 읽어갈 테니까. 두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자,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공 주관적 의사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디 동그라미? 주관적 동그라미 주세요. 주관적 의사에 결정할 게 아니라 개공 행위를 뭘로 보아?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된 여부에 결정된다. 자, 이것은 중개 행위냐 아니냐 기준 잡는 판례예요. 기준 잡는 판례인데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말. 이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자, 개공은 뭐가 있어야 된대요? 고의, 과실. 뭐, 그래서 1번만 믿어보세요. 과실에는 뭐라 그랬어요?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경과실인 경우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개공, 중개행위에 관련된 고의 과실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보려면 오로지 무슨 손해에 대해서만 재산상. 그래서 그 뒷지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양가로 4번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개공 고의 과실 때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동그라미 2번 3번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4번 맺어보세요. 개공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즉 재산상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그럼 주장하는 자가 구체로 누가 돼요? 피해자. 피해 의뢰인 쪽에서 지는 겁니다. 자,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것하고 재산상 손해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른 사람 범위는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 다른 개공이 될 수도 있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수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수험생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연습한다고. 이게 누구나 사무소 주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자, 양갈 1번 제목 적으세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로 장소로 제공했다는 그 단어 있어요? 없어요? 그 제목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무과실 책임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밑줄 보세요.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다른 사람 중개가 이루어졌다면 의뢰인의 외관실을 부하기 위해 사무소를 빌려준 개공에게 무슨 책임을 지운다? 무과실 책임을 지운다. 그렇죠? 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소 빌려줘가지고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제목만 맺어보세요. 자,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 사무소 빌려준 것하고 손해 발생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가볍게 성립 요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3번 큰 제목 3번 제목 읽어보세요. 이제 보험입니다. 이거 보험 파트로 넘어왔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보증 설정 시기는 조금씩 공부해 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자, 보험은 언제까지 들어가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 좋았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어야 했죠? 왜? 개시하면 이제 사고 터질 수 있으니까.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죠? 분사무소도 보험 들어야 그랬죠? 그럼 분사무소는 언제까지 보험 들어야 돼? 봐, 하나 단어를 모르니까 벌써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전. 왜 거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전이에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러 가기 전에까지 보험을 들어야 되지. 이해되셨어요?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밑줄 그어볼게요. 218쪽에 보면 업무보증 설정 시기 나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를 봐. 개업공인중개사는 첫째 줄로 단 업무를 개시하기 전 밑줄 그으시고 분사무소는 자, 마지막 제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냥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이라고 그랬어요?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특수법인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시점. 특수법인도 업무 개시 전혀. 이해되셨어요? 분사함수만 조금 특이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칠판 보세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돼요. 금액.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 방법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신고 절차 알아야 됩니다. 자, 금액은 뭐 대충 다 알잖아요. 법인 개공은 얼마? 2억. 2억 원 이상이죠? 많이 드는 건 관계없으니까요. 근데 법인은 분사함수 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분사함수는 얼마?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하라고 했죠? 자,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 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있잖아요. 자, 특수법인은 다른 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여기서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자, 나머지 지역산림조합이랄지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5천? 아, 그러니까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데. 갑자기 조용해졌다. 신기하다. 다른 건 다 대답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졌다. 신기할 정도네. 우리 여기밖에 없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잘 모르겠어요? 2억 원 이상.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이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왜 지역산림조합은 2억일까? 1,0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요. 2억일까? 이 나머지 특수법인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세 가지. 그건 왜 2억인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1, 2월 달에도 이야기했고 기초할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나는 건 느꼈어. 우리 여기 여기는 좋아. 왜 2억이냐면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 시행령에 1,000만 원이라는 규정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전혀 법에가 규정이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려면 무조건 보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개법인 이 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2억이라고. 그러니까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 법 규정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2억이 되는 거예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이지만 지역산림조합은 2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은 얼마 들어야 돼? 1억 원 이상. 얼마 이상? 자, 그러면 자, 보증 설정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또 공제 가입하는 방법, 공탁 가입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증서들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셋 중 하나 아무거나 가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가 나오고, 원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본? 사무소에 계셔야 되고, 그럼 신고하러 갈 때는 뭐? 4번. 공제 가입하면 공제증서가 나옵니까? 공제증서 4번. 공탁 가입하면 공탁증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원본은 게시하고 보다? 4번.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이걸 증빙서류라 그래요. 이걸 갖춰서 등록관청에다 보증설정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보증설정 신고요. 근데 예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보증설정 신고가 들어가든 이렇게 통보가 들어가든 보증설정 확인돼야만이 등록증 준다고 했죠? 자, 등록증 며칠이내 준다고 배웠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기억나? 지체 없이 준다 그랬죠. 보증 설정이 확인돼야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몇 가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샤로 공제를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공제증서가 나와, 안 나와? 이 사본 갖추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서 갖춰서 변경신고하면 돼요. 그럼 처음 보험 들 때하고 변경할 때는 절차는 같죠? 똑같으니까 추가로 공부할 거는 언제까지 변경신고해야 되냐,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언제까지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밖에 없다. 자, 그렇지. 보증 효력 있는 기간,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 신고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말은 보증이 끊기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먼저 보증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가입하면 끊겨버릴 수 있어, 없어요? 그동안에 사고 터지면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하고? 가입하고 나서 해지하라 이 말이에요. 됐죠? 이제 이렇게 보험이 1년 계약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보험은 뭐 1년 단위로 계약 많이 하니까. 그러면 6개월 만에 변경을 한다 그러면 끊겨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보증보험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럼 여기도 다 돼가, 안 돼가? 다 돼가죠. 여기도 끊기면 돼, 안 돼? 그러면 이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 언제까지 재설정 신고? 이것은 만료일이란 말 써요. 그럼 오늘 24시에까지 만료되면 오늘까지 보험 들면 끊겨, 안 끊겨? 안 끊기잖아요. 아니, 오늘 24시 만료되면 오늘까지 보험 들면 안 끊기잖아요. 그래서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언제까지? 만료일. 중간에 바뀐 건 효력 있는 기간 중. 흔들리면 안 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이건 재설정,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인데, 이 재설정에는 공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공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보험료 냈고, 보험료 냈고, 기간 정해서 보험 든 거죠? 그럼 공탁은 돈을 맡겨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료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공탁은 만료로 인한 재설정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시험 보면 저거 잘 안 보여. 공탁이라는 단어가. 주의해 줘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면 밑줄 그을게요.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보험이 바뀔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중개 의뢰인하고 중개 행위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의뢰인이 물건 사갖고 바로 손해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년 후에 손해를 알았어. 면적이 부족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보니까 개공이 보증보험에서 뭘로 바뀌어 있어요? 공제조합으로 바뀌어 있네. 그럼 어느 보험회사에 있다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증보험회사? 예.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제? 우리 여기는. 공제? 그 우리 뒤에 분. 보증보험. 자,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우리 최종결로. 보증보험. 여기답니다, 여기. 중개행위를 할 당시. 여기다 손해배상 청구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보험이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중개행위를 할 당시 보증기관에도 손해배상 청구한다. 자, 여기까지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2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보증 설정 금액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법인 개공은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다만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얼마? 1,000만 원 이상 밑줄 것이고,
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개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얼마 이상? 1억. 부칙 6조 2항, 즉 중개인도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나와 있습니까? 예,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분사함수 밑줄 안 걷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후단. 세 번째 점. 분사함수는 얼마 이상 추가 설정? 1억 원 이상. 거기도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갈게요. 그 개업공인 중개사 주어 동그라미 주어. 개공은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전액 동그라미. 이게 주어를 잘 봐야 돼. 보증 기간은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지는 거고 개공은 전액 진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예. 자, 양가로 3번은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자, 보험 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료 냈고 보험 드는 거고 공탁은 돈을 맡기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증 설정 신고 나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저 사본들 갖춰서 등록할 신고 동그라미. 다만 보증기관에서 보증사실을 직접 뭐하면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보증설정 신고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재설정 들어갑니다. 재설정 신고 나와 있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언제까지 재설정 신고하라 그랬습니까? 만료일.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으시면 돼요. 기간 만료로 다시 보증 설정하지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 동그라미 증빙서 가지고 신고. 다만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나와 있죠? 근데 동그라미 3번 후단에 공탁의 경우에는 보증기간과 무관하므로 보증 재설정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그 집은 공탁 진하게 동그라미 쳤어요. 공탁이 재설정 규정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양가로 6번 보증 변경 신고. 아까 변경은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첫째 줄 중간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 나와 있어요? 예, 거기. 그 다음에 자, 오른쪽 221페이지. 자, 양가로 7번 보증금 지급 절차가 나와 있는데 그 동그라미 7번을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7번 밑줄 그어보세요. 자, 보증보험금 청구는 보증보험금 등 청구 당시의 보증기간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중개행위 당시이지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중개행위 당시에 이 보증기간에서 청구하는 것이지 손해할 때 그때 보증기간이 아니란 거 이해됐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 7번은 뭐냐면 보증보험금 지급 절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칠판을 봐주세요. 이제 판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들이 나와 있는데 자, 누가 손해를 입증을 하라 그랬어요? 피해 의뢰인 쪽에서 손해 입증을 합니다. 누구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개공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공이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공은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증기관에다가 직접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들어가죠. 그럼 이때 구비서류가 뭐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뭘 제출하면 돼요? 합의서. 뭐 1억 2천 발생했다. 그러니까 개공이 1억에 합의하자 그러면 1억 합의서. 그러면 보통 개공이 합의 안 해준 경우가 많죠. 그러면 재판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지급하라는 판결서가 나와 안 나와? 나와. 판결문 4번. 자, 재판상 화의가 이루어지면 화의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자, 그래서 이 중 하나만 제출하면 돼요. 어차피 합의 이루어지면 다른 판결 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즉 보증기관에서는 피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만큼?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 난 만큼. 됐죠? 그렇죠? 보증 1억 들었는데 1억 2천 손해 내더라도 1억 한도 내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험금, 보증 지급하고 개공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은 해지가 돼요. 그럼 보험 다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자, 며칠 이내 다시 들어야 된다?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뭐요? 다시 가입. 이건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 들었으니까 해지됐으니까 다시 가입해야 되겠죠? 공탁은 돈을 맡겨놓은 돈에서 손해배상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럼 보존해야 돼요. 보존이란 말은 채워 넣는다 이 말이에요. 보존이 뭐다? 채워 넣는다. 맡겨놓은 돈에서 나갔으니까. 그러면 부족한 만큼 채워 넣습니까? 지급한 만큼? 지급액, 부족액. 눈만 희둥그레 있네. 부족액. 그럼 지급액하고 부족액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만큼 채워 넣는다. 부족한 만큼 채워 넣는다. 며칠이네? 15일. 보험 드는 거 다시 가입한 것도 며칠? 15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이 보증금 지급 절차들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 자, 몇 줄 그어 드릴게요. 자, 양가로 7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구비서류 밑줄 보세요.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4번, 이에 준하는 서류. 밑줄 보세요. 자, 이게 구비서류 한 번 정도만 봐두시면 됐고. 자,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 보세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 할 때는 며칠이네? 15일 동그라미.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 동그라미.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입니다. 공탁은 보존 동그라미. 지급액이라 그랬습니까? 부족액이라 그랬어요. 부족한 만큼. 이 지문. 부족한 만큼. 이쪽 그어놨어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자, 동그라미 6번. 6번 밑줄 보세요. 보증보험하고 공제금 청구는 중개사고가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로로 묶어보세요. 이게 조건이에요. 중개사고가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몇 년? 3년. 이쯤은. 그러니까 이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이거 3년이라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네 번째 좀 해주세요. 자, 이 개공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에 있는 날부터 10년. 그 정도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 D페이지 이게 자주 틀려요. 두 줄밖에 안 되는데. 그 8번 별표 쳐세요. 별표. 쳐주시면, 이거는 안 쳐졌죠? 예. 나머지 1, 2월달에 들으시면 다 쳐졌어요. 여기는 안 쳐있어요. 열심히 쳐봐. 이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자주 틀려서 그래요. 시험에 나오면 자주 틀려요. 자, 그래서 왜 자주 틀리냐면 개공이 중개가 완성된 때 동그라미 쳐세요. 완성된 때. 그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이 두 가지 핵심입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 핵심, 거래 당사자 핵심. 자, 보장에 관한 보장 금액, 보증기간 소지, 보장계획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울 때 확인 설명은 완성된 때 한다 그랬어요? 완성되기 전에? 전에 하죠. 근데 보험 관련 설명은 완성된? 그래서 자주 흔들려. 그래서 자주 틀린다고. 또 하나. 아까 설명하는 것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보험 설명은? 쌍방. 거래 당사자란 말이 쌍방이라는 뜻이에요. 양쪽 다 설명한다. 그래서 자주 틀려요. 이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자주 틀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떤 죄에 들어가겠어요?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증서 안 주면. 네, 그래. 그렇게 자주 틀려.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적어놔, 옆에다.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8번에다 적어놔세요. 그래야지.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요. 업무정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두 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자주 틀려요. 완성된 때 쌍방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란 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주 틀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제재. 보험 안 들면 임치고, 방금 100만 원 과태료 했어요. 그죠? 다 끝났고, 자료 밑줄 그어드릴게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봐보세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 이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자, 자주 틀리는 거. 행정질서벌에서 2페이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7번에 나와 있네. 7번. 7번 체크하세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뭐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4번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몇만 원? 100만 원. 이거 진짜 쌍방에 하고 완성된 때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업무정지가 아니란 거예요. 업무정지 아니고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임의적 취소 한번 보세요. 임의적 취소. 자, 행정처분 파트에서 자, 2페이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있습니까? 자, 보험 안 든 거 어디가 나왔어요? 8번 8번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이걸 즉 달리 표현하면 보험 안 들고 영업했던 소리죠. 이건 필치 임치 방금 했던 거 임의적 등록 취소. 자, 오늘 제재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했죠. 그래도 애워져 봐봐. 애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험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있습니까? 있죠? 그거 할 거고 다음 주 오후에는 특강 할 겁니다. 예, 특강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도시락 싸와 하셔야지 바랍니다. 그죠? 도시락 싸와서 열심히 먹고 또 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